안녕하세요, 왓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계 유튜버이신 워머워치님의 시계를 리뷰해보려 하는데요. 최근에 시티즌의 오토매틱을 접하면서 대표 기술이 들어간 다른 모델은 어떨까 하고 흥미가 좀 생겼었는데, 운 좋게도 워머님이 보내주신 모델이 에코드라이브는 물론 시티즌의 여러 기술까지 볼 수 있는 모델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보다 워머님의 설명을 잘해주실 텐데 리뷰해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계식 모델을 주로 리뷰하다 제대로 된 쿼츠 모델을 만져보니 쿼츠만의 매력을 다시금 느꼈는데요. 과연 어떤 매력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티즌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시계를 제작해온 브랜드인데요. 1918년에 설립한 소코샤 시계연구소를 발판으로 추후에는 누구나 착용하고 즐길 수 있는 시계를 만들자라는 의미로 브랜드명을 시티즌으로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손목시계를 부유한 엘리트들의 손목에서 자주 볼 수 있었고, 일반 시민들은 손목시계를 접할 기회가 현저히 낮았던 점이 시티즌의 배경이 됐던 것 같은데요. 시간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가듯이 손목시계도 그래야 한다 라는 함축적인 의미도 담긴 것 같은데, 100년이 조금 넘은 현재에는 세이코나 카시오와 함께 쿼츠 시계의 대표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시티즌을 만든 밑거름은 모든 빛을 에너지로 삼는 에코드라이브 기능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성공한 전파 수신 기능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리뷰 모델에는 기본적으로 에코드라이브와 전파 수신 기능이 탑재되어 있고, 2100년까지 별도의 날짜 조정이 필요 없는 퍼페추얼 갤린더 등 많은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중 시티즌을 찾는 가장 큰 이유인 에코드라이브 기능은 완충 후 빛에 노출되지 않아도 약 10개월 동안이나 구동되는데요. 태양광뿐 아니라 실내 조명으로도 충전이 가능하기에 세이코나 지샥의 솔라 기능과는 큰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처음 발표된 이 기능은 다이얼 밑에 태양전지가 별도로 내장되어 있고, 이 태양전지에 축적된 에너지를 2차 전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장된 배터리들은 중금속을 사용하지 않은 소재로 제조되어 폐기 시의 환경오염의 염려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볼에 지구본이 있나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이 지구본은 일본 환경연합이 수여한 에코마크로 이 마크를 수여한 건 시계 분야에서는 최초라고 하네요. 이제 시계를 살펴보면 케이스 사이즈는 41.5mm, 두께는 9.7mm, 러그는 21mm, 러그 투 러그는 46mm로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균 사이즈의 모델인데요. 케이스 사이즈에 비해 러그 투 러그가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체감은 39에서 40mm 시계들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케이스와 스틸밴드가 티타늄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게도 굉장히 가벼운 모델인데요. 특히 케이스와 스틸밴드는 자라치움마로 마감되었고, 거기에 듀라텍 코팅까지 되어 있어서 일반 티타늄보다 흠집에 강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세이코의 다이아실드랑 유사하다 느꼈는데 좀 더 묵직하면서 근엄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 가공이 어려운 티타늄 특성상 마감적인 부분은 기대를 크게 안 했었지만 보면 볼수록 마감의 수준이 정말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얇은 두께와 가벼운 무게에서 오는 착용감도 매우 좋았는데, 무겁게 생긴 녀석이 가벼우니 어색하기도 하네요. 에코드라이브뿐 아니라 솔라 기능을 가진 모델들은 빛을 받아들이는 글라스의 투과율이 중요한데요. 예전엔 사파이어보다 투과율이 좋은 미네랄이 보편적으로 사용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술이 발달돼서인지 요즘엔 사파이어 글라스가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해당 모델은 투과율을 극적으로 올리기 위해 내부뿐 아니라 외부까지 양면 반사 코팅이 되어 있는데요. 투과율을 위한 옵션이었지만 입체적으로 마감된 다이얼 내부도 시원하게 볼 수 있어 미적으로도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이얼을 보다 보면 굉장히 익숙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티즌의 인기 모델이었던 AT8040 모델의 터키미터 베젤만 그대로 얹힌 디자인이어서 평소 쿼츠 시계를 찾아보신 분들은 친숙하게 보이겠죠. 크로노그래프 모델이어서 총 3개의 서브 다이얼이 있지만 기계식 모델들과는 다른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12시 방향은 충전료를 알 수 있는 파워 리저브 인디게이터 표시와 서머타임을 켜고 끌 수 있는 온오프 기능, 6시 방향은 전파 수준의 여부와 요일을 알 수 있고, 9시 방향은 오전과 오후 시간대를 표기해 두었는데요. 특히 전파 수신 모델이기 때문에 챕터링에는 26개국의 주요 도시가 표기되어 있고, 수신 국가가 어디인지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4시 방향의 버튼을 눌러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서브 다이얼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이때 초침이 가리키는 챕터링 쪽을 보면 수신 국가를 알 수 있고, 12시 서브 다이얼을 통해서는 배터리의 충전량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신기했던 부분이 수동으로 시간 조정을 할 때였는데요. 원래는 크라운을 지속적으로 돌려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야 했다면, 해당 모델은 스무스하게 2번 정도 돌리면 알아서 분침이 회전하는데요. 처음 접하는 거여서 고장났나 겁먹었는데 다행히도 원래 그런 거네요.
무튼 에코 드라이브를 포함해서 다양한 기능들도 신기했지만 수동으로 시간 설정을 할 때가 제일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정말 많았는데 저보다 전문적이신 와치슬럼님께서 설명해주신 영상이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 모델은 상위 모델에 분류되는 아테사 라인의 모델인데요. 10만 개가 넘게 판매된 AT8040 모델과 형제격인 모델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선호도가 인증된 모델입니다. 8040 모델과 가장 큰 차이점이 타키미터 베젤은 세라믹이 아닌 DLC 코팅이 된 스틸로 되어 있는데요. 세라믹보다 훨씬 차분한 느낌을 줘서 취향적이었고 양각 인덱스를 비롯해 입체적으로 설계된 디자인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점을 하나 꼽는다면 핸즈들의 디테일한 마감이 영성했다는 건데요. 케이스의 마감 수준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느낀 걸 수도 있지만 근래 세이코의 QC를 생각하면 용서가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아테사 라인에는 가성비가 좋은 모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모델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구매 예정인 모델을 구매 후에 여유가 생긴다면 별도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